지금까지 상대방의 Y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저랑 이제 긴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Y를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에 이제 업무를 어떻게든 구조화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방향은 알겠는데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막 어떡하지 하다가 결과물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업무를 쪼개면서 이렇게 구조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자, Y가 있어요. 자, Y가 있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방향까지 갈 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을 때 어떻게 구조화돼서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뇌가 좋아하는 방식은 단순한 거예요. 자, 저희가 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원들이 있어요. 원들이 있는데 근접성을 보시면은 원들이 몇 개가 있나요? 16개가 있죠? 근데 이 16개를 그냥 똑같이 회색 원으로 보지 않아요. 저희는 이거를 가까운 근처에 있는 것끼리 왠지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져요. 자, 그 다음에 유사성도 있어서 여기 회색, 그 다음에 주황색, 회색, 주황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에 따라서 왠지 네 그룹으로 나누고만 싶어져요. 자, 그리고 완결성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삼각형이 없거든요. 근데 왠지 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없는데도 왠지 이제 미완성되어 있고 뭔가 정리 안 되고 이런 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그룹져져 있고 그 다음에 완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답답하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저희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단순하게 묶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뇌는 패턴화된 정보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그룹핑되어 있거나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복잡한 현상이나 정보를 단순하게 변환하는 거를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을 갈아 넣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사나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34,231가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클라이언트나 우리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나가라 그러겠죠. 34,231가지 문제점은 아무 문제점이나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4,231가지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3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문제가 많은데 왜 그중에 3개만 얘기해요? 너무 요식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3개의 문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2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또는 3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또는 2가지 제안을 드려요. 또는 3가지 제안을 드려요. 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룹핑을 하냐? 이게 덩어리를 잘 짓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덩어리를 짓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걸 위해서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직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시는 순간 마음이 막 답답해서 오시죠? 자,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3가지 있고 또 그 밑에 발이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말을 합니다. 이게 컨설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헤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거냐면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게 끈끈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밑은 말이 되게 되는데 밑에서 위가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떤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볼 테니까 괜찮은지 보세요.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창업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람회 또는 그 대형마트 이런 곳에 홍보를 한 달 동안 시키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밑은 말이 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밑에서 말을 틀리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내가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젤리를 10개씩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위에서 밑은 말이 되게 해오세요. 그런데 이거의 취약점은 뭐냐면 밑에서 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A 근거, B 근거, C 근거 이걸 답변을 하면은 그 위에 말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서가 이상하거나 뭔가 뻥뻥 뚫려 있는 경우를 보면은 위에서 밑은 말이 되는데 밑에서 위가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담당자분들을 막 속상해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많은 창업자,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교육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홍보 좀 해줘요. 또는 아니면 뭐 박람회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좀 우리 홍보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구나라고 하면서 가져갔는데 우리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좋은 아닌데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교육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한 달 동안 홍보시켜드리고 마트나 박람회에서 한 달 동안 그 제품 시연시켜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려치시고 창업하실래요? 안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위에서 밑은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은 위가 돼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가지고는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가 되지 못해요. 당연히 그 재무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인력 문제도 있고 기술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스타트업 홍보 강화를 위해서 또는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에게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는 플랫폼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마트나 박람회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잖아요. 이 세 개를 하면은 스타트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가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좋은 의견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왜 위에서 뭐라고 하나? 위에서 밑은 말이 되는데 밑에서 위가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점검하시면 많은 경우에 오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로직 트리라고 말해서 하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지면서 생각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유리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나는 우울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우울하다는 걸 뭐 어떻게 하나요? 우울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쪼갭니다. 자, 어떻게 쪼개요? 몸, 마음, 관계로 한번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몸에 문제가 뭐가 있냐? 체중이 5kg 증가했고 수면 장애가 있고 아토피가 재발했어요. 마음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매사에 흥미 부족이 있고 회사가 싫어져요. 관계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 옆 동료의 불화가 있고 부모님 잔소리가 있고 절친의 유학이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우울하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예를 들면 체중 5kg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싫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손을 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내려가는 거죠. 왜 회사가 싫어지지? 일이 재미없고 뭐 동료가 문제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낼 때까지 이렇게 문제를 잘 쪼개는 방식을 로직 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어려울 때는 Y 지문법이나 이제 하우 지문법을 쓰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경영진들 중에서 이거를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극단적으로 Y만 5번 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Y를 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우울해. 왜? 몸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볼게요. 수면 장애로 자꾸 깨서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왜? 글쎄, 늦게 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왜?
요즘 미드에 푹 빠졌거든. 퇴근 후 2편씩 보다 보니까 매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돼.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장면들을 생각하다 보면 2시가 훌쩍 넘어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뭘 고치면 되겠어요? 미드를 좀 작작 보면 되겠죠. 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하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상태 고쳐야겠어.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어떻게? 5kg 늘어난 체중을 원래대로 줄일 거야.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해야지. 어떻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저녁 9시 이후에 물 외에는 먹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뭐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어떻게? 집에 있는 빵과 과자는 모두 버리고 점심 메뉴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고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은 벙벙한 과제에서 그 다음에 손이 잡히는 이 과제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게 하우 질문법이나 와이 질문법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룹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MEC인데요. 읽을 때는 미시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각 요소들을 합쳤을 때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요. 또 각 요소들을 합쳤을 때 빠지는 게 없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가위, 바위, 보 동작을 생각해 볼게요. 자, 가위하고 바위 동작은 겹치지 않죠. 그 다음에 바위하고 보도 겹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위바위보 동작을 합치면 가위바위보 게임의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되죠. 이거를 미시가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대학 전공을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전공에는 어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지금 빠진 게 많잖아요. 지금 이 전공 아니신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빠진 게 없을 것에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은 기혼과 미혼과 직장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게 직장인 중에서는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으니까 겹치지 않을 것에서 틀렸어요. 자, 이런 거를 미씨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과제를 그룹핑을 할 때는 같은 레벨의 애들끼리는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하고 홍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서로 다른 몸집에 있는 애가 과일, 딸기, 바나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과일, 시금치, 채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그룹핑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안 3개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이라키도 안 맞고 그다음에 얘를 3개를 했을 때 위에 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의견 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그다음에 재무, 인력 이런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마케팅, 홍보 부분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94.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홍보. 2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안을 꺼내다 보면은 구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구조가 이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벙벙하고 뭔가 짜임새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그룹핑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그룹핑을 잘 나누는 게 또 미시에 맞춰서 잘 나누는 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상자를 할 때도 그냥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 모호하게 나누거나 그냥 뻔하게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2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해라라고 얘기하면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성별, 사는 지역, 소득 수준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눈을 더 그룹핑을 잘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룹핑으로 미시에 맞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남자, 여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져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머리 색깔이 진한 사람과 밝은 사람. 또 머리 색깔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또 여기서 보시면 말하는 사람과 듣고 있는 사람. 또 말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을 안 보고 있는 사람. 또 옷 색깔에
그 여분의 자켓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는 이 옷의 색깔이 하나의 색깔인 사람이랑 체크나 이제 여러 색으로 있는 사람. 되게 많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었던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었어요. 사람과 사물로 나누신 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어떤 과제가 있었을 때, 대상이 있었을 때 그룹핑을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막 쓰세요. 막 쓰시는데 처음에 7개, 8개 정도는 되게 뻔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막 그룹핑 그 기준들을 쓰시다가 그 다음에 한 8째, 9번째 중에서 괜찮은 그룹핑 기준을 잡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가기 시작하시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구조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요소별로 그룹핑을 잘 묶어야 된다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묶인 것들끼리 서로 그 하이라키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각각의 얘기가 들어왔을 때 밑에서 위에 올렸을 때도 정답이 돼야 된다까지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 시작해야죠. 근데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누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소로 나누거나 시간 순서대로 나누거나. 그래서 이게 회사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나 어떤 목표를 대상으로 할 때도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 막막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게 쪼개는데 이거 방식이 요소로 쪼개거나 아니면 시간으로 쪼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요소로 나누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친환경 배송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선 배송이다 보니까 아이스팩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못 느꼈다가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시켜 먹기 시작하니까 쓰레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배송에 대한 굉장히 소비자들의 욕구도 늘어나게 됐고 사회적 책임도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마켓컬리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요소로 쪼개는 거죠. 포장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올페이퍼 챌린지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포장에 대한 모든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자도 있을 거고 테이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완충제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포장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거를 각각 친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종이가 친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켓컬리는 기존에 있던 모든 소재, 포장에 관련된 모든 소재를 이렇게 한 줄로 세운 다음에 각각을 어떻게 그 친환경으로 바꿀 것인가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요소로 찾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제 그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친환경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압박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각각 본인들의 요소를 가지고 요소들을 쪼갠 다음에 각각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꾸지?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내가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 이게 친환경 포장으로 기업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 게 Y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거냐면 친환경 포장으로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는 종이가 뭐 100인데 뭐 90으로 줄였다. 이거 가지고는 별로 이제 외부에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냥 공정 개선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소문이 나려면 어쨌든 눈에 보이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운 합판지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그 점선대로 하고 나면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협탁이 된다든지 가구로 바꾸게 해놨어요. 자, 물론 이걸 가지고 친환경 지수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SNS나 이런 곳에서 많이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또 막 게시하고 이러면서 막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하신 분들은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고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아마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과제가 내려왔을 때 요소들을 찾은 다음에 그 요소 중에서 이걸 어떻게 친환경으로 바꾸지? 소재로 바꿔볼까? 디자인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의료 서비스 사업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키워드는 보면은 고객에 따라, 연령에 따라, 건강관리에 따라, 사업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별로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사업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연령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뭐 노년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 건강과 관리 두 가지 를 가지고 매트릭스로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을 4개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건강한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건강한데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건강 안 한데 관리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건강 안 한 주제에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의료 서비스를 찾는다라기보다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찾아서 나는 A그룹을 찾고 이 직원은 B그룹을 찾고 그 다음에 C그룹, D그룹을 찾아서 각각 여기에 유명한 의료 서비스가 뭐가 있지라고 찾아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고 모이는 게 그냥 가만히 의료 서비스 뭐가 좋을까? 그다음에 좀 약간 검색한 다음에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사업성도 마찬가지예요. 진입장벽하고 경쟁 수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진입 장벽이 높은데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여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데 경쟁 수준이 낮은 경우 여기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중장기 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진입 장벽이 낮은데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자, 여기는 완전 레드오션이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은데 경쟁 수준이 낮은 경우 자, 여기는 몰라서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데 경쟁 수준이 높은 의료 서비스 사업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높은데 경쟁 수준이 낮은 사업은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로는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데 경쟁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런 분야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 수준이 낮은 경우 여기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역량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료 서비스 중에서 이게 유망하대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쪼개서 얘기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소로 쪼갠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로 쪼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집밥 관련된 사업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변에 보고서 저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느낌대로 이렇게 이거 인사이트지 이러면서 찾으시게 되면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집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모든 프로세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걸 제작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의 전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메뉴를 정하죠. 자, 두 번째로는 재료를 구매해요. 세 번째는 재료 손질하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요리하고 설거지를 해요. 사람들이 집밥에서 뭘 하고 싶어 또는 집밥에서 뭘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 부분이 특히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봅니다. 이제 주요 행동을 쓰는데요. 메뉴를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요 행동이 뭐예요? 뭐 먹을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 열어보죠. 그 다음에 요리 레시피 이렇게 검색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정 그래프들을 쓰는 거예요. 이제 메뉴를 정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재료 구매한다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다음에 재료 손질한다는 너무 싫어요. 근데 요리한다 너무 괜찮아요. 근데 설거지한다 너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상대방의 그 거기에서 어떤 감정 그래프로 있는지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경험은 대체로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 해서 안 좋은 경험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메뉴를 정할 때 우리 그 고객에게 불편한 게 뭐겠어요? 매일 뭐 먹을지가 고민이에요. 그 주부들 같은 경우 막 4시만 되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게 최대의 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꼭 재료가 한두 개씩 부족해요. 카레를 먹으려고 하는데 감자가 없어요. 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가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막 양파 하나씩 없고 막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시피 설명이 어려워요. 뭔가 갖은 양념을 넣는다.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소금을 2g 넣는다. 소금 2g이 얼마큼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게 레시피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연관된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만약 급식처럼 매일 저녁밥 배달해주면 어땠지? 요즘 전기
그 배송 식사 생겼죠. 구독처럼. 그다음에 냉장고 분석해서 오늘 요리 정해주면 어떻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밥 관련 서비스 뭐 하지 생각해보자. 우리도 뭐 배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뭐 구독 서비스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이제 순서대로 적은 다음에 여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뭐지? 라고 적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하면은 여기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막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지 전체 완전히 하얀 벽지에서 자,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보자. 자, 좋은 아이디어 없어. 자, 얘기해봐. 내일까지 얘기해봐. 이렇게 한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쪼개는 방식 중에 프로세스를 쪼개서 각 분야별로 보면은 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중에서 연관된 아이디어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해보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요. 이런 각 대상자별로 요소로 쪼개거나 프로세스로 쪼갠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아이디어 이게 뭐가 있지라고 말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Y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너무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냐? 덩어리로 만듭니다. 덩어리로 만드는데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소로 쪼개서 덩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맞춰서 덩어리를 만들거나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니시에 맞게 서로 같은 크기와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그룹핑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좀 까다롭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조화된 생각을 배우시는 거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